공공 와이파이는 웬만하면 해킹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찾아. 몇 명에서 드시게. 몇 명 드시게. 얼마까지 알아봤어. 이거는 진짜 얼마까지 알아봤어요? 이거 백종원 대표가 자문을 구하는 수산물 전문가입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정보 커뮤니티 입질의 추억의 운영자입니다. 김지민, 예, 우리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낚시를 워낙 좋아해서 낚시하면은 입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요게 이제 운영한 지 한 얼마나 되신 겁니까? 지금 정확히 한 10년 됐습니다. 10년이요? 예. 주로 어떤 콘텐츠를 좀 다루나요? 처음에는 이제 소소하게 취미로 낚시를 했던 이야기를 공유한 것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수산물에 너무 관심이 많아져서 수산물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게 어떻게? 왜냐하면은 낚시를 조금 전문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 제가 낚고 싶은 어종을 공부를 하게 돼요. 생태를 알아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한 10번 나가서 9번은 꽝을 치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만약 물고기라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을까? 아셔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거 백종원 대표님이 이게 자문을 구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연락이 왔어요. 평소 워낙 이제 식재료에 대해서 이제 해박하신 분이긴 하지만 사실을 확인할 때 한 번씩 검색을 하다가 처음엔 제 글을 이제 보게 됐고 이후로는 수산물이 궁금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전화를 조금씩, 하시는구나. 예. 이저 실치를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실치하고 정확하게 하면 실치하고 뱅어하고 이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되게 이 업계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입질의 추억이라고 그 실치하고 뱅어 있잖아요. 뱅어포 할 때 뱅어. 네. 다른 거 맞죠, 확실히? 아 원래 달랐어요. 아,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봐, 전문가죠. 달랐구나. 이 뱅어가 7수에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먹었던 뱅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멸종됐습니다. 뱅어 없다고요? 와, 그럼 수산물은 거의 다 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표님이. 수산물을 전부 알지 못하죠. 인간이 바닷속을 전부 알지 못하듯이 아, 야, 철학적으로 들어가네. 감성이 좀 있으신데. 예. 아니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디자인에 전공했고 디자인 관련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아 그럼 먼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다가요? 사실은 그때쯤에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찍은 사진과 글을 공유해서 그것으로 만약에 생활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직장 생활을 과감히 그만두고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아 그 직장 그만두신 거예요? 하필 또 저희 와이프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정리해고 당해서 같이 이제 백수백조 부부가 된 거죠. 아니 근데 그때 갑자기 뭐 지금이야 잘 되셨지만 정리해고를 당하신 상황인데 좀 걱정 안 되셨습니까? 그게 제가 나중에 그만두고요. 먼저 그만둬서 제가 해고 당할지 모르고 맞다. 아 그 당시에는 아 내가 해고 당할 줄 모르고 그래 해라. 아 그런데 덜컥 그 이후에 몇 개월 있다가 아 그러셨구나. 좀 본격적으로 수산물 토크를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궁금한 게 있거든요. 해산물과 수산물은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해산물이 바다 해자잖아요. 네.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수산물은 강을 포함한 모든 게 수산물. 맞아요. 아하. 그러면 해산물 위에가 수산물이네요? 그렇죠. 저는 그 해산물은 왠지 조개 뭐 이런 게 맞아요. 해산물이고 새우 뭐 수산물은 물고기가 수산물이다. 맞아요. 아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혹시 뭐예요? 지금철에 뭘 먹는 게 가장 맛있을까? 지금 요맘때쯤 제일 맛있는 거 뭡니까? 이것도 동서남의 제주도 네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곧 11월 찬바람이 부는 시기잖아요. 서해 같은 경우는 꽃게하고 낙지. 낙지요? 제가 어저께 꽃게하고 낙지를 먹었어요. 정말요? 꽃게 찌개를 끓여서 먹었는데 달아. 꽃게가 달아요. 낙지가 아주 그냥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삼치까지. 아, 삼치, 제가 삼치 정말 저는 좋아하는 생선이에요. 삼치 회 좋아합니다. 해요. 회는 못 먹어봤는데. 살짝 얼려가서 이게 두툼하게 썰어지거든요. 그 김에다가 싸 먹으면 김이랑 해가지고 뭐, 어우, 왜 어디 아파요? 아니, 배 맞았어요? 진짜 맛있어요. 자기야 배 맞았어? 저는 삼치 구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구이랑은 완전 달라요, 또. 당연히 다르게. 아니 당연히 다르겠죠. 회하고 구이하고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자기야. 근데 삼치 구이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 도톰한 살을 겉은 바삭할 때 밥에다가 싹 이만큼 두툼하게 딱 거기에 그 고소하고 아주 아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철이라는 말이 붙는 거죠. 생선이 밍밍하다, 기름기가 빠졌다, 곧 비린내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네. 동해는 독도새우,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독도새우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독도에서만 잡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좀 독도새우란 게 특정 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 독도 근해에서 잡힌 3가지의 새우를 통칭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닭새우, 꽃새우, 도화새우. 도화새우. 예.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진짜 꽃새우와 가짜 꽃새우를 속여서 파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것까지 아세요? 아 저는 이제 아니 근데 새우를 진짜 많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니까. 새우를. 꽃새우가 연안 꽃새우가 있고 독도 꽃새우라고 또 구분해놨어요. 어민들이. 같은 종인데 독도나 울릉도 그 아주 깊은 바닷속에 잡힌 거는 씨알이 커요. 크고 더 달고 맛있어요. 남해는 돔 종류가 강세죠. 감성돔, 참돔, 돌돔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석화, 굴이 가장 맛있을 때죠. 아니 이게 좀 그 맛있는 그 이 고등어를 살 수 있는 팁이 또 좀 있다고 그래요? 사실 고등어하면 국민 생선. 마트나 시장에서 고등어를 사와서 저녁에 구워 먹었는데 어떤 날은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맞아요. 근데 어떤 건 그냥 그럴 때 있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시기에 구매했는데 그런 차이가 났다.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고등어 종류의 차이입니다. 참고등어라는 게 있어요. 배가 은백색으로 강택이 있으면서 깨끗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라고 한다면 네. 그 옆에 같이 섞어서 파는 점고등어가 있어요. 전고등어요? 이 까만 점들이 이렇게 깨알처럼 박혀 있어요. 네.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왜냐하면 같이 혼익돼서 이게 잡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팔 때가 많아요. 네. 이 둘의 제철이 바뀝니다. 여름에 되면. 아 그러면 그 전고등어는 여름에 맛있어요? 여름부터 9월까지는 점고등어가 맛있고 그때는 또 참고등어가 맛이 또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뭐예요? 지금부터 한 3월까지는 참고등어가 맛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이 말을 듣고 마트에 가서 참고등어 샀는데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정부 비축이라고 해서요. 네. 올해 정부 비축 품목은 고등어와 오징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 멸치 등 6개 어종입니다. 냉동고에다가 다 이제 비축을 해두는 냉동고등어를 시장에 풉니다. 해동해서. 그 해동된 거를 보면은 생물인 줄 알고 사는 거죠. 아, 지금 잡힌 가장 맛있는 고등어구나 라고 먹을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해동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아이 이거 뭐 너무 어렵네. 이거 뭐 일단 이거 해동한 거예요. 정부 물량입니까? 전문가처럼 이거 저 정부에서 푼 거예요. 일단 여쭤보고 아닙니다면 배를 보고 예. 예전에 그 안동 간고등어를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저는 그게 간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니 설마요? 아, 잘 몰라서. 아, 정말요? 아니, 정말 안동에서 고등어를 갈아가지고 또 새로운 접근이시네요. 야. 자기야 그럴 수 네. 있는 거 아, 아니야? 그래요? 네. 맛있는 갈치 요것도 좀 고르는 법이 비싼 게 맛있다. 예.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아 맞습니까? 시장에다 마트 가서 토막난 갈치를 고를 때 토막난 단면을 유심히 보세요. 척추뼈를 주변으로 해서 핏기가 고여 있거나 불그스름하게 살이 이렇게 번져 있다. 그럼 덜 싱싱하겠거나 냉동을 했던 이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토막이 나지 않은 거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일단 은비늘이 상처 없이 깨끗한지 일단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동공이 투명한 게 좋습니다. 하얗게 된 거는 냉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슥 한번 던져봐요. 예, 냉동이네요. 됐다. 어떻게 하셨을까? 네. 나 유재석 씨 어떻게 하셨을까? 같은 크기처럼 보여도 무게를 재보면 또 무게가 또 달라요. 그럴 때는 반드시 무거운 걸 고르는 게 유리합니다. 길이는 같은데 두께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게 지방질인데 이게 맛인데요. 보통 4지 정도만 되면은 한 마리 한 5만 원씩 하거든요. 팔찌 없습니까? 12지까지. 12지짜리까지 확인이 됩니다. 원래 갈치가 이 정도 크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일본 쪽 남부 지방에 가면은 드래곤 사이즈라고 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것들은 이제 하도 많이 남획이 되니까 사이즈가 점점 줄어서 지금 잡히는 건 이 정도만 해도 엄청 큰 거죠. 수산시장도 뭐 이게 몇 시에 좀 가야 뭐 이렇게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가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저렴하게 사시려면 새벽 자 우리 장님들 들으셨죠? 저렴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새벽 4시 그러니까 잠을 거의 안 주무셔야 그렇게 됩니다. 되면 약값이 더 드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싸게 산 걸로 오케이, 약 오케이. 사면 되지. 아 오케이. 직장을 출근하신다면 출근하시기 전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이거 봐. 그래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장을 보고요. 요즘 있어. 회까지 떠주는 데가 있어요. 뭐 1kg당 3,000원만 내면은 회를 떠서 포장을 딱 합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에 집어넣고요. 자기는 출근하는 거죠.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저는 예전에 한번 수산시장에 놀러 갔다가 마침 그때 출하 시간이고 경매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때 대게가 먹고 싶은데 사실 좀 대게가 비싸니까 이렇게 멀리서 봤어요. 근데 대게들 중에서도 막 다리 부러지네, 뭐 싸우다가 지네, 뭐 이런 애들 그런 것도 사면 좀 팁 아닙니까? 크게 손해보지 않는 가격이라면은 그런 건 구매도 괜찮죠. 그리고 죽은 것 중에 갓 죽어 나간 것들이 있어요. 이게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와 가격이 천지 차이거든요. 죽었는데 이거 금방 죽은 것 같은 느낌. 그 갓 죽은 애들 어떻게 예예예예 그 딱 임종 직전에 소비자분들이 시장 갔을 때 이렇게만 하면은 바가지를 좀 피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나요? 가면은 호객행위가 있습니다. 네. 삼촌 뭐 찾아? 몇 명에서 드시게? 몇 명 드시게? 얼마까지 알아봤어? 이거는 진짜 얼마까지 알아봤어요? 이건 정말 아니죠. 몇 명에서 드시게는 그때 몇 명에서 드시는지 알아야 양을 추천해 줄 거 아니에요. 네. 이해는 합니다만은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일단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가서 고를 때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추천해 주세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돼서 아, 그럼 그 얘기 하지 마요. 웬만하면은 내가 먹을 품목을 정해 가세요. 저희 4명이서 먹을 건데 광어 3kg 있어요? 얼마 이렇게.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좀 조사를 하고 왔구나. 네,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죠. 저 예전에 어디 봤는데 자 삼촌 자 볼게요. 자 바구니 안 올려 우리는 바구니 빼고 요거만 물건만 올려요. 근데 이걸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무게를 잴 때 이제 부정행위가 있는지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손으로 누른다든지 꼬챙이를 이렇게 슬쩍 누른다든지 해서 그 무게 증가시키는 것도 있지만 바구니 무게를 가장 많이 써요. 거기다가 턱하니 올려서 재는데 바구니 무게를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 공제를 해도 한 일부분밖에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 그 손님의 입장에서는 바구니하고 물무게나 빼달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소비자 걸리는 건요. 우리는 수산물을 사러 온 거지 바구니와 물무게를 사러 온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말한 거는 사실 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간혹 이런 반칙을 좀 쓰시는 분들이 몇 뭐 군데 계신 때문에 그런 거고 거죠. 사실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사실 그런 분들에게 사시는 게 제일 좋죠. 회는 양식보다 자연산이 맛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닐까 싶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요? 제철이라는 개념이 한창 기름기가 오르고 살이 쪘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제철에 먹는 자연산은 양식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양식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1년 내내 양질의 사료를 투여해서 먹이거든요. 항상 살이 쪄 있어요, 애들이요. 항상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을 한단 말이에요. 자연산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맞아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또 제철에 어떤 건 맛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양육 방식에 놓여 있는 애들이라 먹이 경쟁에서 도태된 일부 개체들은 며칠 동안 못 먹어서 호쭉한 애도 있어요. 근데 좀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다들 그러네. 왕성하게 막 먹이 활동하고 막 지사를 찌워놨더니 우리가 다 잡아먹는 거. 아니 그렇잖아. 이게 우리가 먹을 때 맛없는 애들은 다 이렇게 막 먹이 활동도 못하고 이런 애들 아니에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류로 태어나면은 잘 먹지 말아야겠네. 그래 안 잡히지.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기껏 숨어가지고 이만큼 커졌는데 잡히는 것도 그것도 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산물 질리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이 나가서 외식을 하면 무조건 고기를 먹습니다. 수산물 안 드시고요. 그래요? 회가 이런 게 있어요. 회랑 초밥은 어떤 날에는 정말 미친 듯이 당기는 날이 있어요. 맞아. 꼭 먹고 싶어요. 그런데 고기는 늘 먹고 싶어요. 하나 명언 나오나요? 예. 회는 미친 듯이 먹고 싶을 때가 있으나 고기는 늘 먹고 싶다. 우리 작가님의 양심 고백이었습니다. 혹시 뭐 공통으로 좀 여쭤보고 있는데 내 생의 마지막 한 끼를 드신다면 뭘 드시고 싶습니까? 내 생의 마지막 한 끼. 너무 어렵네요. 굶고 가실래요? 지금 회를 선택할까 아니면 스테이크를 선택할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스테이크일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수산물 전문가로 나오셨는데 수산물 안 드시기가 좀 그래서 그러신 거죠? 어느 부위 제일 좋아하세요? 고기? 일단 채끝을 좋아합니다. 아, 채끝. 예, 채끝 스테이크. 이 생을 마감하기 전 채끝 스테이크로. 아, 그것도 뭐 괜찮죠. 아 재밌는데요? 채끝으로 끝을 마무리하는 아 거니까. 재밌어요. 채끝. 수산물 전문가 김지민 작가님은 네. 자 채끝 스테이크로 생을 마지막 식사를 많은 마감하신다. 분들도 사람들이 사진을 엄청 올리거든요. 인테리어 사진을.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고를 많이 했죠. 눈팅하시는 눈팅을.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오늘은 인테리어를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 꾸민 사진들을 공유를 하고 그 제품 정보들을 같이 공유를 해주세요. 멋있는 인테리어 사진들 보면 되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이거 나도 저건 따라하고 어디서 싶- 구입하고 맞습니다. 뭐 저건 얼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진을 보고 그 제품 정보를 클릭을 하면 어떤 제품인지도 알 수 있고 바로 이제 구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이야. 아니 원래 인테리어를 전공을 하셨어요? 저는 공대생이고요. 전공은 전혀 다릅니다. 뭘 전공하셨어요? 화학생물공학이라고 전혀 다른 그 분야인데 어떻게 네. 이렇게 또 인테리어에? 우연히 지인의 이제 집에 방문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지인의 집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이 너무 멋있었어요. 크고 막 화려한 그런 집이 그러진 않지만. 아니었어요. 네, 그 곳에 사는 사람의 그 취향이 되게 잘 드러났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한쪽에는 자전거가 놓여져 있었어요. 또 한쪽에는 약간 홍대 카페처럼 이제 맥주병이나 와인병 같은 것들이 이제 쭉 놓여져 있고 책장에 책이 가득 차 있고 되게 전 충격을 받았던 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살아왔던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던 집들이나 아니면 뭐 친구네 집들 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맞아요. 뭐 원룸은 원룸대로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집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너무 내 살고 싶다. 나도 이런 나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게 그럼 이거는 차리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13년 말부터 이제 시작 준비를 해서 그 당시에 그 한 3명 정도 20대였던 이제 3명이 모여서 다 전공은 이제 뭐 인테리어나 그런 쪽은 전혀 없이 아니 이게 회원수가 한 몇 분 정도나 계세요? 올해 이제 한 1,000만 회원을 좀 넘기게 됐습니다. 1000만이요? 그럼 이게 수입이 좀 언제부터 이게 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가구나 소품들을 구매도 할 수 있게 이제 시작한 게 2016년이에요. 그래서 한 2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은 저희가 매출은 없는 상태에서 영원으로. 네, 계속 그럼 그 동안은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저희가 이제 20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잃을 게 많이 없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제 밥만 먹고 또 저녁에 집에 가서 잠만 자고 하면 되니까 사실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게 정보만 제공을 하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정보만 제공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유저들한테 가치를 제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는 언젠가 나중에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가치 있는 그 제품을 만들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그 톡을 깔잖아요. 도대체 이거 다 무료로 해주고 도대체 이 회사는 뭘로 돈을 벌어? 알고 보니 후에는 더 사람만 모이면 그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되는 문제. 야 이걸 몰랐어. 왜 몰랐을까? 아니 일단 지금 매출이 한 얼마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올해는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매출. 예? 3명이서 만드신 회사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몇 함께하고 분? 있습니다. 지금은 한 200분 정도 팀원들이 야, 이거 회사. 근데 지금 이렇게 계셔가지고. 대표님들께 이제 저희가 좀 뭐 어떻게 공식 질문 아닌 공식 질문합니다. 네. 직원분들 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 꾸미기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저희 같이 하고 있는 팀원분들도 그 공간을 직접 바꾸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1년에 한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는데 서비스도 직접 써보고 그래서 공간이 바뀌는 거를 직접 느껴야 이제 그 유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아니 이게 이제 요즘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뭐 이렇게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뭔가를 내 공간을 스스로 좀 꾸미는 이런 게 요즘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별거 아닌데도 집안에 조금만 조명 하나만 바꿔도 분위기가 바뀌죠. 약간 내 마음이 좀 달라져. 잘 아시네요. 예, 뭔가
그 안에서 나 커피 잘 못 마시는데도 왠지 커피 한 잔 홀짝거리고 싶은. 네. 조명 말씀해 주세요. 아, 집에서 조명만 조명 바꿔도. 키우는 네. 조명이 그 색깔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들이 있는데 뭐 흔히 말하는 그 전구, 그 네. 약간 주황색, 진한 주황색 네네네. 조명, 전구색이 있고 집에 있는 형광등, 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주광색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고 주백색은 약간 전구색이랑 이제 주광색 사이에 있는 중간 정도. 중간색이에요. 근데 공간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침실이나 이제 거실에 맞아요, 좀 맞아요. 쉬는 공간들에 쨍한 거 말고 조금 더 은은한 조명들을 하게 되면 되게 집에 들어갔을 때 저녁에 뭔가 좀 더 포근한 따뜻한 느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원룸이 좀 꾸미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원룸이 이제 어려운 이유가 그 한 공간에 침실도 있어야 되고 거실도 있어야 되고 주방도 옷방도 있고 있어야 되고. 옷방도 있어요. 네. 그게 막 사실 크지 않은 공간에 다 있어야 되다 보니까 보통은 되게 정신없이 다 놓여져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네. 그 하나의 팁이 이제 공간을 이제 뭐예요?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옷장 같은 거 이렇게 막 꺼내놓고 하면 이제 네. 정신 없는데 거기를 약간 커튼 같은 걸로 이제 가려놓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깔끔하게 보이고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땐 열고 소파나 침대랑 책상 이게 보통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약간 낮은 책장 같은 거나 아니면 가벽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뭐 나무나 천 같은 걸로 좀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그렇게 자는 공간, 공부하는 공간, 혹은 뭐 옷을 놓는 공간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인테리어도 좀 이렇게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 회의실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회의실 하나하나가 다 다르구나. 다른 컨셉으로 여기는 뭔가 조금 카페 같은 느낌도 있고 여기는 좀 정말 집 같은 회의실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 가지각색의 스타일들로 인테리어들을 만들었습니다. 결혼하신 지가 한 1년 정도 되셨다고. 아,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신혼이시군요. 어. 그러니까 신혼집을 좀 꾸미시는데 뭔가 이렇게 우리 또 아내분의 또 취향이 어떻게 좀 서로 상충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저 아내분은 그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아, 그런 쪽에? 네, 공간을 뭐 꾸미고 하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잘 됐네. 싸우는 것보단 난 건데 한편으로는 이걸 왜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막 그래서 또 싸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막 테이블을 뭐 사각 테이블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원형 테이블을 할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럼 계속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또 테이블도 좀 놔서 밥을 이제 바깥 풍경 보면서 이제 거실에서 그 밥을 먹을 수 있게 조금씩 이제 찾아 나가고 있고요. 그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내도 되게 공간을 잘 바꾼 것 같아요. 한 것 같다고. 확실히 경험을 하면은 진짜 좀 달라질 수 있구나. 아니 갑자기 요거와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어저께 그 6시 내 고향을 이렇게 우연히 좀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데 거기 한 그 사장님께서 아내분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 진행을 하시는 분께서 우리 그 아내분이 오셨네요. 함께 일하니까 너무 어때요? 좋으시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아유 로또예요 로또. 그래서 그러니까 뭐 복권 당첨되듯이 너무 좋으시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안 맞아. 안 맞아. 나 발상의 혼자 전환이네. 빵 터졌어요. 저도 로또라고 해서 하시길래 야 이거 역시 복권이구나. 안 맞아. 아니 안 맞아. 지금은 이제 직원이 200분이 좀 되시니까 혹시 면접할 때 꼭 대표님이 요것만큼은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옷집에서 왜 일하고 싶은지 한번 대답을 해보죠. 우리 저기 조셉 씨.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안에 소파나 많은 집기구들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조셉. 근데 어머니 아버지. 아니 사실 우리 여기 저기 계신 분들도 이게 피디님들도 그렇고 면접을 보시고 이제 뭐 CJ에 또 이렇게 오신 분들 아닙니까? TVN에. 면접 때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제일 당황했던 질문 혹시 없어요? 정원 PD 있어요? 영어랑 외국어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면 통역가 해야지 왜 PD 하고 싶어 하냐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거가 최종적으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를 도구로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고 해서 합격이다. 합격. 됐다. 뽑는다. 아, 조셉 씨, 네네 물어봐 주십시오. 영어나 외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 네. PD가 되시려고 하세요? 아, 저요? 뭐 PD가 영어나 외국어 잘하면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네. 프로듀서, 영어 아니겠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겠네요. 아, 뭐 애초에 생각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엄마 떨어졌어. 너네 집 갈 거야, 너네 집. 너네 집. 대표님이 생각하는 집이라는 공간이 가진 그 힘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일상의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을 때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맞아요. 또 내일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그 힘과 뭐 용기 그런 것들을 얻는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해커 최초 고등학교 정보교과서에 등재가 되고 2009년 코드게이트 국제 해킹 방어 대회 우승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커는 뭐 약간 좀 검은 후드티에 그렇죠. 그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디 으슥한 곳에서 뭔가를 계속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데 지금 화이트 해커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게 화이트 해커는 보통 해킹이라는 거를 방어 목적, 보안 목적으로 착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화이트 해커라고 하고 예. 반면에 이제 블랙 해커라는 것들은 그 반대되는 의미죠. 뭐 나쁜 목적으로 해킹을 한다. 정보를 빼내고 예. 국가 기밀을 막 또 이게 빼내고 네, 맞습니다. 기업 비밀을 빼내고 네, 기업 비밀을 빼내고. 아니 그 화이트 해커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 그러면 어릴 적부터 화이트 해커가 꿈이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한 번쯤은 그런 블랙 해커에 대한 생각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화이트 해커 자체가 꿈이었고 영화나 이런 매체들에 보면 해커들이 엄청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막연한 동경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책을 사서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타자도 좀 잘 치십니까? 타자 옛날에 잘 쳤어요. 옛날에 엄청 빨리 좀 한메 타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 메타 나오시는데 얼마나 치는지 1000타 정도. 1000타. 와. 1분에 1000타? 영화 속에서 뭐 예를 들면 계속해서 막 이게 화면에 막 잠깐만 있어봐. 언제 돼? 조금만 있어봐. 다 왔는데 그 영화 속에서 모습과 실제와 좀 차이가 있다면 그게 막 영화에서는 보면은 막 까만 화면에 초록색 글자들 막 있고 엄청 빨리 지나가죠. 쫙 올라가죠. 쭉 올라가죠. 사실 그거를 사람이 읽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빠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허구고 그리고 막 키보드 막 치면서 막 대한민국이 뭐 위험해 막 엔터 그렇게 하죠. 엔터 막 박치고 내가 구해서 세상을 구했어 이런 것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돼? 해킹이라는 게 엄청 길고 지루한 그 과정의 연속인데 원래는 계속 이렇게 보면서 막 탁탁 하고 연구하고 막 며칠, 몇 주, 몇 달까지도 걸리거든요. 각급 국가보안시설의 정보 보안도 담당을 하고 계신다는데 주로 그 어떤 곳들의 보안 업무를 좀 하시나요? 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사, 뭐 대기업, 군 이런 쪽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보안 컨설팅이라고 해서 해킹을 직접 하고 그 해킹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뚫린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이거 알기로도 유명한 그 해커분들 가운데 오히려 나중에 어떤 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스카우트 돼갖고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뭐 요즘에는 보안 전문가나 해커들이 워낙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좀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표님도 인재를 뽑을 때 해커분들은 좀 우대가 됩니까? 해커분들은 워낙 그 고급 인재라 찾아다니죠. 막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조건도 많이 좀 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아니 해커가 이게 근데 사실은 해커분들이 내가 해커입니다라고 잘 안 하니까 뭐 소문을 듣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뭐 이거? 전라도에 누가 있고 뭐
경상도에 누가 있고 막. 예. 약간 이게 또 해커하면은 검은 유혹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뭘 좀 해킹해달라, 뭘 빼내달라 이런 거 혹시 받아보신 적 있어요? 아, 그 요즘에 제가 뭐 경찰이나 검찰 이런 데 자문을 하니까 요즘에는 안 오는데 네. 옛날에 어릴 때는 뭐 현금으로 하는 그 도박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 같은 거군요. 예. 그런 거 패를 보는 걸 만들어주면 뭐 얼마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옛날이라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뉴스에 뭐 예를 들면 엊그제 뭐 어디에 보안망이 뚫렸다. 일부러 그런 거를 일부러 해킹을 해가지고 자기 몸값을 올리는 경우도 있나요? 요즘에 그럼 바로 잡혀가지고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CIA를 해킹했다, 나사를 해킹했다 이러면 스카웃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맞아요.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은 커리어가 단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예. 실제로 요즘에도 이렇게 해킹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해킹이라는 게 24시간 일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선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이버 전쟁을. 우리가 모르지만 예. 아니면은 은행에 있는 뭐 예금돼 있는 돈을 뭐 빼돌린다거나. 빼돌린다든가. 예, 예. 그것도 하긴 하는데 그 저희들이 보통 그 화이트해커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거죠. 직접 아니 이건 하면 안 되겠다 다시. 아 그래요. 네. 다시. 아 그래요. 네. 오늘서 약간 좀 보안. 약간 민감한 거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안벽을 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보안 시설을 완벽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깨볼게요. 그래서 이거 깨지면 뭐가 문제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야 그러면 그걸 이제 깨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는 100%였었어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다 깨졌다니.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그거는 뭐 뭐로 깨요? 조셉 진짜. 벽돌로 깨겠어요. 뭐. 진짜 어떻게 깨 그거를? 아니 그걸 어떻게 깨지? 아니 저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해결했던 사건들이 좀 있습니까? 뭐 해결했다보다는 뭐 민간 입장에서 좀 많이 노력했었던 건 예전에 그 320 전산망 사이버 테러가 있었던데 KBS와 MBC, YTN 등 방송사와 신한은행 등 일부 금융사들의 전산이 완전 마비됐습니다. 이들 방송사의 관계자들은 사내 전산망 마비로 현재 1시간 넘게 업무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YTN 측은 방송용 편집기기도 모두 마비됐다며 곧 방송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언론사 그리고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이버 테러였었습니다. 그 언론사 같은 데는 직접 그 당시에 가보니까 막 손으로 이렇게 써서 리포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왜냐면 컴퓨터가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언론사 가서 그 피해 입은 시스템들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고 이미 피해를 입었지만 2차 피해나 이런 것들 가능성을 또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방어를 좀 제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첫 번째 공격을 분석하다 2차 공격 코드가 숨어 있는 걸 뭐 이렇게 알아내셨다는 그런 얘기. 네, 뭐 그런 그 뭐 공격 징후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 입장에서는 했고 실제 뒤에선 더 다른 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겠죠. 저는 이제 드러난 게 그 정도고. 예. 아니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 그 일상생활 일어날 수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밖에서는 와이파이는 안 쓰고 있고요. 공공 와이파이요? 예, 공공 와이파이는 웬만하면 해킹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들, 5G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것들은 보통 한 글자라도 사이트별로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요? 저는 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외우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 이게 보통 이제 사이트가 50개면 사이트별로 비밀번호를 다르게 하면 50개를 외워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약간 패턴을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다 이러면 N으로 시작하니까 비밀번호 앞에 N을 입력하고 다음이다 이러면 D로 시작하니까 앞에 D를 입력. 이런 식으로라도 다르게 해야 돼요. 아무리 뭐 보안이 잘 된 사이트에 가입을 했더라도 군소 작은 사이트에 가입을 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가 뚫리게 되면 이게 또 골치 다 아프네. 대입을 하거든요. 사이트별로 해커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랑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게 엄청 상투적으로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왜요? 업데이트는 왜? 업데이트를 하면 기능만 보통은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거기에 이제 해킹 취약점도 함께 보안 패치를 통해서 막아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업데이트를 안 했다 이러면 1년치의 해킹 취약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요즘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있는 그 카메라 그 회사에 있는 해커분들 공통점을 딱 보니까 보통 노트북이나 캠 같은 곳에 꼭 테이프로 가려두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집에서 스티커로 가려놨어요. 끄떡하더라 보인다고. 애견 카메라에서 애견용 CCTV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킹을 해서 영상을 몰래 지켜보고 녹화를 하고 사이트에 공개하고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Please don't be scared or frightened. Who is this? You can never meet me. I'm a security researcher from Canada. I'm here to like help you if your password's been leaked. No. That's crazy. So we're white hats, and we don't have any malicious intent, but I'm just here to like kind of let you know, and so no one else like any black hat hackers. Damn, man. Like, are you able to see where I live and everything? Yeah. I mean, I don't know where you live right now, but if someone was really that dedicated, I mean, yeah, they could geolocate an IP. They could see when you're not home. There's so many malicious things someone could do with this. Right. 아니 그 이제 요즘 그 여러 가지 해킹 수법도 좀 이 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해킹 수법은 좀 뭐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회공학 기법이라고 해서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해킹 수법이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보이스 피싱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드라마 작가다. 근데 이걸 보다가 여기 계신 분 이걸 딱 봤는데 이런 컨셉이 너무 좋아서 조연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메시지 보내고 시놉시스를 좀 봐주세요 하고 링크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읽잖아요. 링크를 클릭하죠. 그러면 그때 뭐 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오네. 거기다. 그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뒤통수로 때리네 이거. 근데 보통 해킹이라는 게 막 엄청 심각한 고급 기술을 이용할 것 같지만 대부분 이런 사람의 취약점을 많이 이게 막 금융권 같은 데는 보안 예산을 막 몇백억씩 매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안이라는 게 100%가 없어서 어딘가는 홀이 있습니다. 왜냐면 컴퓨터지만 결국 컴퓨터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거는 결국 실수라든지 허점이 있기 마련이라서 그런 확률을 줄여주는 게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대표님이 정말 수백 개 업체를 하시다 보면 뭐 금전적으로도 뭐 굉장히 좀 수익이 갑자기 제가 뭐야? 아유 수익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부터 좀 봤는데 굉장히 고급 원단을 굉장히 편안하게 보여도 깜짝 놀랐네. 수익이 이게 뭐 제 수익이 뭐 높다 이거보다 요즘에 좀 저는 좀 만족스러운 거는 예전에는 뭐 해커 뭐 보안 전문가 이런 대우가 많이 낮았거든요. 막 얼마 안 되고. 근데 요즘에는 수익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를 줄 때 좀 지장은 있지만 그래도 개인 입장에서는 좋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해커 입장에서는 좀 대우가 높아지고 있다. 실례지만 매출을 여쭤보는 건 실례입니까? 아니면 오픈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뭐 실례는 것. 실례는 아닌데. 실례는 아닌데. 저도 뭐 마음의 소리가 나왔네요. 아니 제가 저도 이해합니다. 실례해서 실례. 제가 좀 아니 그러면 이거는 좀 곤란하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그 회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건바이 건으로 받는 겁니까? 그게 근데 너무 직접적이야. 케바케 날카로운 질문이셨어요. 예. 그죠. 건바이건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 그 해커분들이 글로벌 탑 레벨이 엄청 많아요. 각 분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몇 개월 동안 연구한 그 결과의 가치가 뭐 수십억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건바이건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제가 지금 시작하기엔 좀 늦었습니까?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아니 왜요? 이게 뭐 나이 제한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연세가 어떻게? 저 올해 이제 40 됐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지금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올 수는 있는데 뭐
예. 할 게 없는 거죠. 아, 네. 야, 옆에서 뭐 커피나 마시면서 뭐 성대모사 이런 거 안 됩니까? 개인기 춤. 뭐. 아, 제가 뭐 감히 모실 수 없는. 나중에 뭐 회사 회식 때나 한번 불러주시죠. 코로나 종식 때. 회식 때 왜 불러? 네, 송년회나 이런 거 하면 제가 기가 막히게 한 2시간. 송년회 아직 거의 11개월 남았는데. 2시간 이상은 못해요. 2시간까지만 제가 잘합니다. 2시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또 수당도 따로 붙고 또 콘텐츠가 좀 그만해. 콘텐츠야. 충분히 콘텐츠는. 제가 황당한 제안도 좀 있습니까? 의뢰인들의? 황당한 뭐 예전에 지인분이 이제 아버님이셨는데 자기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이제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휴대폰을 좀 보게 해달라. 이런. 근데 사실 그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이잖아요. 그거 뭐 그 마음이야. 뭐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 보시면 또 뭐 합니까 그거. 안 보는 게 예. 낫죠. 안 보는 게 낫죠. 예. 그럼 혹시 이런 것도 해킹할 줄 알아 하고 도발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뭐 내 거 휴대폰 비밀번호 풀어봐 뭐 이렇게. 그 예전에 그 아는 기자분이랑 밥을 먹었나 뭐 미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그 패턴으로 푸는 패턴. 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잠금 뭐 풀 수 있냐? 10초 만에 풀면 손을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초 만에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이게 사회공학 기법인데 이렇게 햇빛을 비춰보면 이게 길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렇지. 있나? 네, 이렇게. 아니 오늘 그 저기 얘기 난 김에 그 이제 본인이 봤던 그런 그 해킹 뭐 하는 영화 좀 혹시 좋아하세요? 해킹 영화는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떤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 멜로 누나. 그래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또 의외시네. I'm definitely coming down with something. It's too embarrassing. Don't tell me. Okay, there's this guy. What's he look like? 되게 오래된 고전인데. 실제 그 장소도 딱 갔었어요. 그 뉴욕에 거기. 예, 그 막 식당에서 막 이런. 와 진짜. 와 진짜 좋아한다. 너무 좋아해서 뭐 그런 거. 스파이물 중에서는 좀 현실적인 거. 어떤 거요? 그 모스트 원티드 맨이라고 필립 호프만이 나온 건데 이게 실제 그 영국 정보기관에 있었던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현실이랑 거의 똑같아요. 모스트 원티드 맨.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현실적인 거. 예. 물론 멜론이 현실적이지 않지만. 근데 멜로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뭐 결핍인가? 뭐 아무튼 그런 뭔가 예. 공감돼요. 멜로를 좋아하시는. 예. 자,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 혹시 단 하나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떤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건 엄청 명확한 건데. 뭐예요? 저는 그 외계인 정보를 좀 얻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미국 대통령도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외계인 정보를 브리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맞아요. 예. 이거 좀 외계인. 상당히 또 꿈이 미국 대통령. 어릴 때. 개인적으로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있죠. 있어요. 무조건 있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사람이 그러니까 파충류인데 뭐 사람의 형체를 한 reptilian인가 뭐 이런. reptilian. 예,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것까지는 사실 반신반의지만. 근데 SNS 보면은 막 유명한 해외에 유명한 사람들 랩틸리언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찰나의 순간에 이제 눈 모양이 도마뱀처럼 변하고 막. 그래요? 예, 있어요.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랩틸리언. 알죠. 도마뱀 혀가 나와요. 이 정도까지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외계인이 있다 정도로 좀 정리.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좀 대표님 언제신지. 업무 자체가 항상 뭐를 막고 지켜주고 예방하고 이런 거라서 항상 좀 보람을 느끼기는 합니다. 근데 막 불을 끄는 사람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했냐 아니면 뭐 하고 있냐. 이게 뭐냐면 해킹 취약점을 몇백 개를 막으면서 엄청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잘 막았으면 겉으로 보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한 일인데 뭐 하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반대로 몇백 개의 취약점을 다 막다가 실수를 어떻게 하다가 하나가 딱 뚫리면 그러면 너희들 뭐 했냐? 이제까지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해도 욕먹고 잘못해도 욕먹는 거죠. 근데 이 가급 시설 관련이나 아니면 사이버 보안 쪽에 계신 분들은 약간 그 소방관, 경찰, 군인 이거를 합쳐놨다고 보면 돼요. 비밀인데 안 비밀이고 싶은 게 있습니까? 이게 제가 처음 말하는 건데 제가 그 고등학생 때부터 거의 대학교 초반까지 그
이름 모를 그 국가기관 쪽으로부터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등록금 이런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 대가 없이 계속. 저는 그때 이유가 그냥 남들보다 컴퓨터를 조금 더 잘한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아직도 저는 그런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작게라도 좀 많이 다시 베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수년 됐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좀 그 당시에는 비밀이었으니까 이러시면 안 돼서 몰랐던 그런.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그 어떤 예, 뭐 이름은 아마 몰랐나 없었나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모를 어떤 기관으로부터 계속해서 뭐 이런 지원을 어느 정도 좀 받았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이버상에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이 사이에도 이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진짜 수많은 인재들의 이게 또 실력이 우리 또 이 국가의 경쟁력이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비밀인데 뭐 안 비밀이고 싶은 건 없으십니까? 비밀인데 안 비밀이고 싶은 거요? 비밀인데 뭐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죠? 명품 반지갑을 쓰시는데 잘 이제 안 보이시는. 네, 얼마 전에 이제 항상 지갑을 진짜 오래 쓰시다가 그거 뜯어져가지고. 네, 뜯어져가지고 이제 나경원 씨가 네, 아 진짜 주변에서 뭘 쓰냐고 물어보는데 궁금해하시니까 이것도 보안이니까. 아니 저는 저 늘 얘기 드리지만 저는 제가 필요한 그 명품도 사요. 아, 그러니까요. 뭐 앞에서는 안 쓰는데 뒤에서는 쓰고. 앞에서 쓰는데. 저는 앞에서도 씁니다. 여기 잠깐 얘기를. 바쁘신데 여기까지.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야 근데 사실 진짜 바쁘신 거는 여기 저 두 분이신데 두 분이 이렇게 저 촬영을 또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 지금 사실 지금 대청소 중이시라 되게 지금 어수선한 지금 뭐 이게 페인트 칠로 지금 원벅이 되시고 지금. 예. 그러니까요. 앉으시죠. 되게 당황스럽네요. 네. 일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여기 전에 옛날에 한 5년 전에 통장을 좀 보고 예. 또 이제 조금 새마을회장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거 한 5년 하고 이제 너무 그 봉사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행사도 있으면 가야 되고 그래서 가게도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이제 그만했죠. 아버지가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예. 제가 이제 성함을 여쭤봤는데 갑자기 그 회장님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떤 연역을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전체적으로 통장님에서 회장님을 하시다가 예, 지금은 이제 그 통장 회장을 안 하시는 거죠?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명재예요. 최명재 사장님. 최명재 사장님. 최 사장님. 예, 또 성함이? 저는 최효희입니다. 최효희. 사실 옆에 달고나집 사장님이시죠? 네네. 사장님. 네네. 두 분 다 사장님. 네, 사장입니다. 예. 아니, 요 이발관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서 한 5년 됐나요? 오래되셨네요. 근데 아버지가 15살 때부터 이발 일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옛날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연세가 70이 다 되셨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발 일을 배우신 55년 되시는 거네요. 55년. 그렇죠. 10대 때 하신 거네요, 그럼요. 이발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그냥 밥만 먹여주면 했지 뭐. 월급 안 받으시고 그냥 밥만 그렇죠. 처음에는 할 줄 모르니까 바닥도 쓸고 물도 길어나르고 그전에는 이런 상수도 없었잖아. 아니 그때 또 따님이 옆에서 이렇게 또 달고나집을 어떻게 또 하시네요? 제가 원래 방송 작가였는데. 진짜요? 네. 지금 5년 전부터 여기서 부모님 옆에서 달고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 작가님이셨어요? 어디? 뭐 그렇습니다. 살짝만 말씀. 방송을 위주로 했고 일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또 어떻게 또 우리 쪽에 계시는 분이 또 여기
달고나집 사장님으로 이렇게 만나 뵙나요? 그러게요. 아, 그 방송 작가를 그만두신 일이 뭐 좀 있으세요? 집에 일이 좀 있고 이제 부모님도 연로하신데 그 방송 작가가 좀 그렇잖아요.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곁에 있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 갑자기 달고나 가게를 하신 뭐 이유는 뭐가 좀 있을까요? 처음에는 호기심. 네. 이거 방송 작가 하면서 같이 주말에 와서 네. 이제 했는데 재미가 있고 또 이제 이 벌이가 괜찮고 그러면서 아 이제 바꿔도 되겠구나. 내려와도 되겠구나. 근데 달고나가 저는 잘 몰라서 이게 벌이가 좀 괜찮습니까? 네.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많이 뛰어야 돼요. 뭘 많이 돼요? 행사. 행사를 주로 회사에서 많이 불러요. 회사에서요? 네. 왜요? 가족 운동회 뭐 이런 거 하면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아, 그럼 이제 달고나를 가지고 이제 출장을 나가시는 거구나. 네, 그렇죠. 아니 혹시 좀 아버님께서는 그만두신다고 했을 때 좀 더 해보지 그러니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이제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고. 뭐 새벽 2시에도 나가고 뭐. 그 친구 얘기가 알고 보면 제 얘기였습니다. 제가 새벽 방송 작가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속상해 하시니까 지금은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아, 이제는 그 작가분. 네, 제가 새벽 방송을 해서 네. 새벽에 3시 반까지 가야 되는 상황. 경제 방송은 아침 일찍 하니까. 네, 제일 첫 방송이라서 그거 하고 부청에 인터넷 방송 작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9시까지 거기 출근하고 이런 생활을 했거든요. 어우, 그럼 거의 매일 밤을. 그렇죠. 잠을 못 자고 한 3시간, 4시간. 아니 그러면 삶이 이게 좀 그때를 좀 표현하자면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인생이. 그때에 비해서 지금요? 예. 나태하죠. 지금?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지금 너무 헛사는 게 아닌가 봐. 아, 지금 좀 나태해요? 네. 버는 건 똑같은데 나태한 삶을 살고 있어서. 아니 근데 그런 로망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끔. 이렇게 뭐 드라마를 보시거나 지금 뭐 생활에 뭐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계시지만 아, 나도 저런 드라마를 써보고 싶다 내지는 아, 나도 이런 얘기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드라마는 또 막 제가 또 좀 저돌적인 그런 게 있어요. 딱 꽂히면 아 해야 되겠구나 다 버리고 예. 그런 게 있어서 막상 보면은 빠져들면 아 뛰어들겠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자제를 하고 있고. 아, 지금 막 뛰어들고 싶은 마음도 약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왜 네. 없으시겠어요? 주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글이 아닌 생활전선에 뛰어든 거. 제가 이렇게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싶고 근데 아직은 못 이룬 거죠. 근데 이루는 과정이죠. 지금 이 장사하는 것도 다 그게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한 거니까. I guarantee. Just wait and see. 그래서 지금 이것도 여러 가지 소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우리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따님이 좀 지금 이렇게 뭐 사업을 잘 하고 계시지만은 약간 그 작가에 대한 그 미련, 약간의 그런 아쉬움 이런 게 조금 그 계속 좀 뭐 그런 것 쪽으로 한번 했으면 하죠. 아, 그죠? 왜 그러냐면 네. 시간이 좀 있을 때 달고나가 이제 더우면 비수기잖아. 그때 좀 글 좀 쓰고 좀 비수기 때만. 비수기 때는 좀 성수기 때는 좀 전념하고 달거나 하고 그렇죠. 비수기 때는 좀 작가 글 좀 일을 썼으면. 했으면 아, 인생 이모작. 그렇죠. 예. 아. 그래야지 그 뭘 투잡을 권유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아까는 저 작가 일 하실 때는 네, 너무 안쓰러우셨다고. 안쓰러우셨다 그랬는데 또 지금 그러니까 방송 작가를 안 하셨으면 하는 거고 다른 작가는 좀 했으면. 두 분 굉장히 좀 살갑게 이렇게 지내시는 것 같으세요. 친해요. 그러면 요즘에 그 아빠 소개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자기 소개서 말고 네. 아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빠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어머니 꿈이요? 어머니 꿈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엄마보다 제 위주로 살았던 게 많으니까 간단한 것 정도는 잘 알아도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은? 저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는?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많네요. 아버지 꿈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아빠랑 오늘 술 한잔 하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야겠다.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은? 빨간색. 네, 빨간색 좋아해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음식은요? 성게알. 그거 최고 좋아해요. 성게알.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 엄마는 어떤 꽃을 좋아하나요? 엄마는 민들레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색을 좋아하나요? 엄마는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왜 놀라는 것 봐. 놀라워요? 네, 놀라워요. 그럼 지금 같은 질문 받았으면은 대답 못해요. 다 돌아가셨죠.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이요? 항상 점잖은 색깔이라 그럴까? 노랑 빨강 이걸 떠나서 좋아하는 음식은 뭐였을까요? 우리 옛날이야 다 이렇게 나물 종류였지. 고기 종류나 이런 거는 힘들었잖아요. 좋았지만 못 먹을 때. 저희 아버지는 장인이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을지 맞아요. 모르지만 지금은 이발소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거의. 그죠? 없죠. 근데도 계속 꿋꿋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장인으로서 되게 본받고 존경할 만한 분이신 것 같아요. 참 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우리 네. 아빠는 장인이십니다. 네. 우리 아버님은 장인이십니다. 근데 저 어린 시절에는 또 이발소가 주는 그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사실. 네, 처음으로 면도도 해본 적도 있었고. 지금 어디 다니세요? 저요? 네. 샵에 다니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입 좀 닫으세요. 예. 조셉, 입 좀 닫으라고요. 예? 아니 우리 그 사장님께서도 좀 효희 씨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떤 분입니까, 효희 씨는? 글쎄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나? 아빠, 저는 무슨 딸이죠? 어떤 딸이에요? 호랭이 딸. 호랭이 딸이요? 호랭이 딸이요? 왜요? 호랭이 띠거든. 그러면은 호랭이 딸.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적이 처음. 지금까지도 긴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나 또 카메라 앞에 처음이시니까 긴장. 그래도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 막내가 제일 나. 네, 생각 엄청 해요. 어떻게 보면 고맙지만 속으로 겉으로 왜 아이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안 치서 할. 이해심이 넓고 뭐 삐지고 뭐 그런 게 없어. 아빠 왜 그래? 내가 승질 부리면 아빠 왜 그래? 뭐 별것도 아니어가지고 뭐 그러시냐고. 술 먹을 때는 아이 아빠 저가 나 소주 한잔 해. 저도 술을 곧전 먹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안 먹는 게 저도 안 먹더라고. 네, 20살 이후에는 제가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안타깝구나. 아버지의 삶이. 쪼가리라도 이런 게 막 이제 뭐 명패 막 이런 거 장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되게 자랑스럽고. 저는 그 일을 하셔가지고 제가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저를 먹여 살리신 일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존경하죠. 아버지 일 자체. 그 아버지 자체를. 아니, 저 아니,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예. 게 그 달고나 저도 어렸을 때 달고나를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도 먹고 했었는데 예. 이제 아저씨가 문양을 찍어주는데 어려운 문양은 5,000원을 주셨어요, 현금으로. 오, 진짜. 근데 그 요즘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누르자마자 바로 굽기 전에 이렇게 뜨는 게 있었는데. 네네. 그렇죠. 굽기 전에 하는데 이게 그 옛날에는 찍어주는 분의 마음에 따라 얘를 뽑게 해줄 것인지 뽑지 않게 있죠. 해줄 것인지. 그럴 줄 알았어. 나 이제 드디어 듣네. 어떤 분은 꾹 눌러주고 어떤 분은 이게 내 있더라고. 있죠? 네. 야, 있었구나. 나 이거 드디어 40년 만에 밝혀지네. 내가 있죠. 야, 얘기를 해주세요. 달고나를 만들어서 이제 누르는데 네. 이 친구를 뽑지 않게 하고 싶어. 그러면 꾹 누르고 약간 식힌 상태에서 이렇게 손가락 2개로 떳 이렇게 누르고 끝. 그냥 좋아요. 근데 이 친구를 뽑게 하고 싶어. 그러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게 누르는 척 하지만 살살 눌러서 약간 도톰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눌러주는데 마지막에 자 꽉 찍었어 그래서 탕 치는 게 있어요. 네. 탕 치면 그 순간 이미 다 뽑혀 있어요. 그럼 손만 대도 그냥. 네. 부러져서 이제 조각 네. 조각 나.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럼 확실히 어린이 손님들도 매너 있는 손님, 매너 없는 손님이 확 날리죠. 그렇죠. 어린 손님들도 이렇게 나뉘나요? 매너 있는 손님들은 어떻습니까? 매너 있는 손님들은 이제 꼭 찍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귀엽게 막 꼭 찍어주세요 이모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모 아니고 언니라고 하면은 꼭 찍어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 그러고 매너 없는 어린이들은 매너 없는 애들은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이제 고르라고 해도 한참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막 그러고 이제 막 찍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아, 뭔지 알겠다. 네. 예, 예. 그러고 그게 아니었다고. 네. 그럼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이 못 뽑겠네요. 그렇죠. 복수라는 게 있으니까 신기를 건드린 친구는 절대 못 뽑. 절대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네. 용을 써도 안 됩니까, 그거는? 성공에 가깝게 가져와도 아주 조그만한 트집을 잡아서 제가 어떻게든 아, 이건 안 된다고. 네. 예. 아,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퀴즈를 내서 맞히면 저희가 100만 원을 드려요. 예. 여기 원래 바르는 거 견적이 1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딱 이거 하자마자 야 100만 원 벌었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100만 원 타면 200만 원 버네요. 그렇죠. 200만 원 버는 거죠. 혹시 100만 원 타면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저야 뭐 좋은 거 사드리고 싶고 그렇죠. 아니 좀 100만 타면 여기 수호 왕갈비가 또 맛있으니까. 아 이제 너무 질려서. 아 그래요? 아니, 수원에 너무 오래 살아서. 아니 근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꼬막솥밥이 자기야, 꼬막 솥밥 좀 그만 얘기해 지금. 예. 아시죠? 네네. 그거 알아요? 맛있어요. 아니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점심 먹어야 되는데 혹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뭐 있어요? 칼국수? 칼국수 어디? 어디? 텔레비전에 좀 나오고 아 그래요? 맛집인데 80 넘으신 할머니가 보이는 재미도 있고 드시는 것도 맛도 괜찮고 시간이 지금 1시 다 돼가요. 1시 다 돼가면은 이제 이동하시면은 시간 제가 이렇게 일정을 막 계속 짜고 이게 좀 역시 방송 일을 하시니까 어레인지를 쫙 해주시네. 자 그럼 일단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좋으면 좋아요, 싫으면 싫어를 얘기하시면 돼요. 유키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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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좋습니다. 자 눈물을 선택하셨어요. 자 두 분이 상의하셔도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정답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흔히 이 동물의 눈물이라고 하면 거짓 눈물을 가리키는데요. 이 말은 이 동물이 먹이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동물은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벌릴 때 침샘이나 눈물샘이 자극되어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버님하고 상의를 좀 해보시겠어요? 상의를 하셔도 되고 뭐. 강하지 않아요? 아고. 지금 아버님께서는 강아지 아니야 얘기하시는 저희 집 개가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저도 그래서 질문을 이게 했는데 우리 집 개를 그랬더니 아닌 거예요. 그것도 헷갈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강아지 아니야. 네, 저희 집에 애가 아닌가 그랬더니만 그건 아닌 걸로. 자, 정답은요? 악어. 악어. 자, 악어의 눈물 맞추면 정답 100만 원을 저희가 드리는데요. 자, 정답은요? 악어 정답입니다. 자, 100만 원 축하드립니다. 예. 진짜 현금. 그럼요. 바로 들어요. 세금도 안 떼고. 예. 행사 한 번 뛰었네요. 행사. 야. 오늘 페인트 두 분이 칠하시면서 100만 원. 그리고 퀴즈로 100만 원. 오늘 하루 200만 원. 혹시 그러면 따님을 잠시 저희 달고나를 좀. 달고나 좀 보여주시죠. 네, 옮기시죠. 예, 그러시죠. 달고나 좀 한번. 예. 여기시구나. 네네. 지금 오픈을 안 해서 좀 어수선합니다. 그럼 한 번만 한번 만들어 주세요. 네. 설탕을 일단 뿌려 넣으시고. 저걸 그렇게 해야 이제 안 붙으니까. 또 이렇게 해야지. 작업을 해놓고. 모양은 뭐로 하시겠어요? 여기 토끼. 강아지. 토끼 주세요, 토끼. 토끼. 여기 별도 있네요. 별도 많이 쓰는데. 별이 좀 어려웠죠, 별이. 별 어렵죠. 야, 확실히 스냅이 다르시구나. 이게 확실히. 이럴 때 이거 냄새 아주 좋잖아요. 네. 이거 노래 들 때 아주.
제가 제 자랑을 하네요. 어떻게 미운 어린이인가요? 아, 안 미운 저희는 어린이인가요? 착한 어린이죠. 착한 어린이죠. 착한 어린이. 자, 이렇게 눌러주는데 이렇게 두드려주면 건들기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요 작업을 해줘야 돼. 아, 이렇게 거의 다 여기 벌써 뜯어지네. 거의 뜯어지네.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거 거의 뜯어져, 이거 지금. 야, 이거. 야, 그냥 빠졌어. 야, 그냥 빠졌어요. 와, 그냥 빠졌어. 와,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예쁘게 됐네. 야,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야, 그냥 나와, 그냥. 야, 그냥. 착한 어린이는 그냥 나와. 네. 예. 아, 미운 네, 어린이도 네, 한번 네. 해주세요, 미운 어린이. 안녕하세요. 뭐 찍어드릴까요? 저는 그거 장미꽃이요. 장미꽃은 없습니다. 아, 왜 없어요? 저기는 있던데, 옆집에는. 저 자동차예요. 자동차요. 자동차. 여기서 고르세요. 아, 자동차요. 여기서 말고 자동차. 아, 여기서 고르. 여기 저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비행기 같은. 아, 비행기 싫어. 자동차. 비행기 싫어. 그러면은 비행기 안 해. 비행기 안 해? 안 해. 그럼 가. 아줌마. 아줌마. 네. 그러면 요거 할게요. 하트. 요거 쉬울 것 같다, 이거. 이거 되게 쉬워. 네, 요거 쉬울 것 같아. 되게 요거 쉬워. 하트. 그래. 지금 일단 댓글을 안 하네. 하트는 뭐 거의 다 뽑힌다고 봐야지. 나 이거 완전 쉬운 거거든요. 빨리 주세요. 시간 없어. 가야 돼. 엄마한테 가야 돼. 잘 된 거 같은데? 이건 내가 바로 뽑지. 그래. 한번 해보렴. 될 거 같은데, 이거? 네. 이거 그래도 깊숙이 박혀가지고. 이거 될 거 같은데, 근데? 아, 집요한 어린이에요. 와, 쉽지 이게 않을 거예요. 뒤가 아예 안 되네. 아예 안 나오게 찍어놨어. 안 아예 되네. 안 나오게. 이게 이거 봐봐요. 이거 봐요. 이거 되긴 되는데 이거 부러지네. 여기가 부러져. 여기가 부러져. 아. 저는 지금 19년, 20년째, 이제 20년째 물건을 소개하는 전문 상업 방송인 쇼호스트 임세영이라고 합니다. 2002년쯤에 시작을 하셨다고요? 네, 2002년 한 1월 정도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보통 그 패션 쪽을 좀 네, 많이 맡아서 네, 좀 맞아요. 하신다고요. 그 좀 어떻게 패션 쪽이 좀 전문 분야가 되셨습니까? 이제 처음에 입사를 하고 한 3, 4년은 쭉 돌았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제 음식을 하면은 쟤는 너무 키도 크고 고등어가 뭐 팔뚝만 해야 되는데 너무 저한테 손바닥만 하고 상대적으로. 네, 조금 자그마한 분들은 이게 돋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아하. 막 커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뭐 복숭아가 제 주먹만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자두 같아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제가. 그래서 뭐 아무리 이걸 움츠리고 접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신체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이렇게 정면샷에 굉장히 맞아.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고등어 사이즈 이런 것도 정면에서 봤을 때 쟤랑 고등어랑 비율 이게 너무 보이는 게 문제인 거라 아니 그때는 TV를 팔아도 TV가 작아 보이고 냉장고를 팔아도 냉장고가 작아 보이고 아니 근데 진짜로 네. 이런 또 그 고충이 있으실 줄 몰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먹을 거 안 되고 화장품 갔더니 그때는 이제 제가 너무 보이시하다고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촉촉하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막 촉촉하고요 막 이렇게 하니까 뷰티에서는 쟤는 뷰티하지가 않아. 근데 멋있는데 요즘 스타일인데 겠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또 뷰티를 가끔 해요. 이거 요즘은 멋있잖아요. 가끔 근데 또 시대적으로는 시대의 또 흐름이라는 게 네. 있으니까. 제가 그나마 그때 한 20대, 30대 초반까지 버텼던 거는 너무나 정말 다행히 그때 시대적인 유행이 MP3 플레이어랑 디지털 카메라. 아, 맞아. 디지털 카메라 무지하게 팔았다. 가전 쪽을 또 맡으셨어요. 네. 쟤는 말은 잘해. 너 좀 똑똑해 보이는 그런 걸 좀 해봐. 그래서 그때는 뭐 디지털 카메라에다 놓고 손으로 가려주는 디지털 카메라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제가 손이 좀 크니까 다른 오히려 여자보다 가전제품에 이렇게 가려집니다. 뭐 이런 거 하고 MP3 플레이어도 자 MP3 플레이어가 손가락보다 작네요. 이제 이런 그게 장점이 되는군요. 그렇죠. 아하. 지금 당장이라도 타이나 이런 것도 바로 뭐 그럼요. 됩니까? 넥타이 한번 좀 제 거하고 조셉 거 네네, 한번. 한번 그냥. 네, 저희가 나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지금 굉장히 포멀한 요 룩으로 가장 남자들의 시그니처 컬러인 네이비와 그레이. 남자들의 시그니처 컬러인 네이비와 그레이. 그러니까 모든 남자의 영혼의 컬러.
오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야. 그죠? 이 두 가지 컬러를 벗어나는 순간 남자들이 약간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모든 남자의 영혼의 동반자와 같은 컬러로 지금 네이비 타이에 그레이 팬츠를 입었지만 항상 한 40대 이상의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재가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흰 양말에 운동화. 오, 구매다, 구매. 이렇게 바로 그냥. 야, 바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조세호 씨 같은 이건 경우에는 바로야. 조세호 씨가 정말 패션에 관심도 많고 옷을 참 잘 입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무 튀려고 애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다. 이제 이런 마인드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맞추셨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더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서스펜더에 컬러 포인트를 버건디로 주시고 앞쪽에 여기 들어가 있는 포인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타이 컬러 매칭. 부잣집 도련님 같은 느낌. 그죠? 도련집도 정말 엄마가 보면 우리 아들 너무 귀여워. 그냥 딱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입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정말 오늘도 너무 완벽하시네요. 야, 근데 설명이. 근데 이게 참 진짜 전문가의 느낌이 물씬 나네요. 쇼호스트 분들께 이런 질문 좀 많이 하잖아요. 가장 매출이 많이 올렸던 그죠. 상품. 10년 전에 판매를 했었던 어떤 상품이 또 그 당시에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유행이 아웃도어 등산복 많이 입던 시절. 한참 또 유행을 했었죠. 그죠. 다 등산복을 입고 등산복. 공항에 집결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아웃도어 의류가 이제 분당 1억 정도 매출이 분당 나왔었죠. 1억이요? 예. 와, 그때는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게 뭐. 이제 그럴 때는 뭐 모든 것이 아름답죠. 뭐 업체 표정도 행복하고 MD도 너무 행복하고 뭐 어떤 방송사고도 다 익스큐즈가 되고 네, 뭐 제가 아무리 더듬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날은 그냥 뭐 알아서 우리 고객님들이 사주시는 날이에요. 시작하자마자 그게 이제 전산에서 숫자가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러면서 없어지죠. 남은 시간은 뭐 합니까, 그러면? 다음 대기자가 방송을 준비하면 바로 넘어가는데 생방송이니까 만약에 안 넘어가면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네, 그냥 시간 때우는 웃긴 얘기하고 그냥 거예요. 개인기 하는 거예요. 웃긴 얘기하고? 네. 이건데? 우리 잘하고 있어. 저 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하고 있어. 그 앞에 그게 다 있다면서요? 그 이제 네, 앞에 매출 뭐 많아요. 모니터가 많아서. 뭐 있습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습관처럼 앞에 있는 카메라를 계속 쳐다보는데 이 카메라 바로 아래 제 모습이 나오는 모니터가 달려 있고요. 있어요. 그 옆에 이제 프리뷰, 다음 화면이 뭐가 나올지. 넘어갈 동작. 자료가 뭐가 걸려 있으면 뭐 그걸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면 되니까 그 옆에 콜 그래프 화면. 숫자와 그래프로 동시에 표시가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그래프의 그림이 상품마다 쇼호스트마다 굉장히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실시간으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한 재미예요, 사실은. 그 주식 그래프 보시나요? 보죠. 뭐 그런 거 보면서 막 말까 말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죠? 지금 들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저희도 지금 이 멘트가 먹힌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볼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얘기는 빼야 되겠다. 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멘트에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셔츠가 좀 작게 나왔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셔츠는 제가 보니까 배는 벙벙한데 어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어깨 넓으신 분들은 크게 사시고 배 때문에 크게 사시는 분들은 그냥 작게 사셔도 돼요. 근데 그럼 애매한데? 헷갈려. 어깨도 나 이거 나왔고 헷갈려. 배도 나왔어. 나도 헷갈려. 내 어깨부터 봐야 돼, 일단. 잠깐만. 잠깐만, 내 어깨.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넓은가?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거. 봐야 돼. 일단 옆에 있으면 야, 너 어떠냐? 예. 저는 더 잘해드리고 싶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하지만 듣는 분들은 더 이게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 매출은 매출은 조금, 자체는 도움이 안 돼요. 이게 또 양면성이 있군요. 맞아요. 그걸 적당히 해야 돼요. 쇼호스트들. 이게 참 이거를 또 적당한 선을 지킨다는 것도 힘드네요. 그러면 혹시 좀 팁이 있을까요? 왜냐면 저도 옷을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네. 가끔 가다가 홈쇼핑을 통해서 옷을 사면 사이즈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큰 거 사서 교환하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인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큰 거를 먼저 사고 싶지가 않아요. 맞아. 많은 분들이 저 66 반인데 세영 씨 77 사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세요. 뭐라 그래요, 그럼? 질문 모니터가 또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는 녹아 있어요. 66 사고 싶다는 마음. 이거 그렇죠? 이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느껴지잖아요. 옷이 좀 크게 나왔을 때는 되게 자신 있게
66 사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때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작게 나왔으면 77 사라고 이제 권해드려야 되는데 아, 너무 불안하시면 그냥 77을 사세요. 그럼 눈치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거죠. 일단 큰 걸로 주문하시고요. 안 되면 반품하세요. 저희가 그거보다 작은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명쾌하긴 하네요. 명쾌하긴 하지만 뭔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죠, 그렇죠. 예. 원하는 대답이 아니거나 좀 불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아니 제가 그래서 이 옷을 사이즈별로 다 입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77 입어도 또 괜찮더라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넉넉해서 문제는 없는 옷이에요. 77 한번 피팅해 보시면 이거 괜찮은데 하시면 입으시면 돼요. 왜냐면 조금 넉넉한 게 더 예쁘던데요. 이렇게 그냥 돌려서. 나의 그 이 불안감을 네. 싹 녹여준다. 그죠, 그죠, 그죠. 나의 불안감을 싹 녹여줘. 네. 홈쇼핑도 프라임 시간대가 좀 있습니까? 네, 있어요. 언제입니까? 주말에 특히 뭐 토요일 밤 같은 시간대 시청률이 제일 높죠. 홈쇼핑에서. 토요일 밤 그 10시, 네. 뭐 11시.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시간대에 드라마나 이런 게 갑작스럽게 막 대박이 나면 좀 타격을 입는다고 얘기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홈쇼핑을 보시는 메인 고객님들 뭐 30대, 40대, 50대, 60대 여자들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요즘 많아요. 그 드라마를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가 계시고 그 대신 전후에 많은 분들이 홈쇼핑 들렀다 가시죠. 네. 그때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그때를 또 노려야 되는군요. 그럼요. 아하.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아예 이길 수가 없는 상대들은 있죠. 가끔씩 뭐 아이유 씨 갑자기 콘서트 하면 어떡해요? 보셔야 되잖아요. 네. 나훈아 콘서트. 너무 무섭다.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그 나훈아 네, 선배님 네, 네, 네. 저희 그 오셨을 때 네, 네. 저희가 또 공교롭게 네, 네. 같은 동시간대. 뭐 저희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젖잘싸. 네, 잘 쌌다. 근데 뭐 그럴 때는 그냥 남아 계신 분들 특별 우대해드리는 마음으로. 두 분은 뭐 드라마 보고 넘겨보니까 어떻게 드라마 잘 보고 오셨어요? 뭐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보고 싶은데 못 봐가지고 오늘 맞아요. 죽었나요? 뭐. 그럼 또 얘기해 주세요. 라이브 톡으로. 오늘 죽었고요. 범인은 누구고요? 막 이렇게. 재밌네요. 네. 아니 오늘 양궁 금 네. 땄어요. 그럼 제가 또 옷장여러 해야겠다. 홈쇼핑 역사가 지금 보니까 이제 95년에 시작이 됐어요. 이게요. 맞아요. 이게 이제 25년 정도 된 건데 시대마다 그 상품을 판매하시는 방식도 좀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쇼호스트랑 테이블 정도 이렇게 작은 공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런 상품이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이 정도만 했어요.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그 뻐꾸기 시계입니다. 뻐꾸기의 노랫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수면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갑자기 안 되나요? 조금만 돌려볼까요?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하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 또 시계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제가 입사한 다음에는 한동안 좀 센 언니 캐릭터가 주류.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좀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좀 판매? 이렇게 막 레이저를 막 쏘면서 막 인상도 쓰고 약간 원맨쇼 느낌으로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정색하고 하는 거예요. 맞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뭔지 같죠? 알겠어요. 확실하다. 나는 네, 확신을 캐릭터가 갖고 여러분들에게. 확신, 좌중을 압도하는. 맞다. 좀 이런 게 이제 줄이었던 시대가 한 10년? 예전에는 노래가 항상 BGM이 수비두 아니 수비두 여름이면 빨리 떠나자. 자 여러분 올해도 캠핑 가셔야죠. 노래가 항상 정말 많이 나왔고 그 오디오 감독들이 좋아하는 비트가 좀 정해져 있어요. 딱 있죠. 전화 딱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시끄럽지 않은. 맞아. 왜냐면 채널 돌리시면 안 되니까. 그럼 아니면 이제 콜을 부른다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Give me a call, baby, baby. 콜 들어오는 소리라고 막 이러면서. 베이베 베이베. 재밌어요. 너무
생케이 시대가 그죠, 있었고. 그죠.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소비자분들이 부담스럽게 나한테 왜 저래? 이러세요. 그렇지, 그렇지. 네가 뭔데 나한테 자꾸 사래 내 돈이야. 약간 야, 이런 그런 느낌으로 왜 보시는 강요해, 분들도 자꾸 나한테.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상품의 필요성 이걸 가져가면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이런 점이 좋아요. 이거 많이 한다. 네. 요즘 그 네. 홈쇼핑 보니까 진짜 네, 네, 우리 네. 세영 씨가 얘기하신 대로 네, 네,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참 좋아요. 저도 해봤는데 네, 네, 네. 이게 이렇더라고요. 이런 게 좋아요. 저런 게 좋아요. 아까 보여드린 스모키 누드 색상 입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우리 살에 들어가면 이상하다. 아까 되게 카키색 같은데 살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 살색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거기서 더 좀 넘어가서 뭐 아주 좋은 데 가실 때 입을 옷이 필요하시면 이 옷은 좀 적당하진 않아요. 까지 해요. 근데 근데 사고 싶지. 그죠.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네, 믿음이 네, 가잖아. 네, 맞아요. 이거 내가 살라고 그랬는데 네. 아니래. 그럴 거면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가지. 맞아요. 그냥 별일 없을 때 입는 옷이 우리 대부분 근데 별일이 없죠? 이러면서 네. 솔직히 블루 지금 사면 가을 느낌은 안 나잖아. 그렇죠. 저 얼굴 되게 노랗거든요. 근데 저 이 색깔 좋아해요. 요즘 스타일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홈쇼핑에도 뭐 너무 다양한 물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최근에 또 제가 캠핑카를 판매를 했는데 캠핑카요? 요즘 가족들끼리 네. 좀 이렇게 오붓하게 사람 없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맞아요, 싶다. 맞아요. 그래서 캠핑카를 정말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래요? 캠핑카를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은퇴할 때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여유 없이 지금까지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우리 가족들이랑 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손주들이랑 한적한 데 가가지고 좀 편안하게 있다 오고 싶다. 그래서 퇴직금을 기꺼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캠핑카가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 한 1억 정도. 근데 그걸 그냥 전화로.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그냥 많이 팔려요? 왜냐면 어디 가서 그걸 사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전화를 하면은 이제 시승을 하러 가서 소개를 해주고 직접 타보고 결정을 하게 해주니까 여기서 신청을 해야겠다. 네. 이야, 참 정말 생방을 진행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좀 시간에 좀 쫓기다 급하게 막 이렇게 뭐 좀 너무 많죠. 진행되는 그러니까 경우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이제 패션을 많이 하니까 그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나가서 스튜디오 안에 있는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돌아오는 것만으로 뭐 적게는 3분, 길게는 5분 소요가 돼버리기 네. 때문에 또 역시 분당 매출. 그러면 이제 또 돈이 거기서 이만큼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갔다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래 하다 보니까 스킬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착착착 갖다 대면 정면샷이기 때문에 입은 것처럼. 이렇게. 네. 그때 뭐 많은 걸 계산합니다. 이게 약간 옆으로 휘어 들어가는 분량, 걸을 때 접히는 느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동물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바지 길이 딱 봐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하죠. 이거 사실 이게 대보면은 네, 좀 네. 뭐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쵸. 이것을 딱 내가 입은 듯이. 입은 듯이 보여드려요. 네. 생방 혹시 사고 경험은 없으세요? 상품이 바지일 때는 거의 바지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옷 입느라고 막 머리 망가지고 막 여기 얼굴에 이렇게 니트 쓸린 자국 나고 해도 그냥 해요. 그러면 막 이제 지퍼를 안 올린 날이었는데 안 올리는 일은 많은데 안 올린 날 제가 하필 이렇게 이 바지 신축성을 보인다고 여기다 손을 놓고 이걸 막 늘린 거예요. 안 올렸는데 그래서 여기 막 주머니에 손을 놓고 여러분 이렇게 신축성이 좋다니까요 이랬는데 근데 또 이 쇼호스트들은 비치면 안 되니까 항상 스킨색으로 속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제가 모니터로 동시에 본 거예요. 하고 저도 놀랬는데 라이브 톡에 지퍼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옷색이에요. 속옷색. 하지만 다시 보여드리질 않겠어요. 어머, 저 바지 뒤집어 입었나요? 바지 뒤집어 입었다고. 고데기 하시다가 머리 끊어지게. 맞아요. 고데기 하시다가. 그러다가 요거를 살짝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내면요. 요 느낌. 예. 약간 다른 머리처럼. 약간 다른, 예. 네. 너무 잘 나옵니다. 예, 너무 잘 나오니까. 지금 뭐 트라이테르는 소재는요. 잠깐만, 뭐 하시려고요? 강해요. 충격에 강해요. 오, 잠깐만요. 열탕 소독도 있죠. 네. 오,
우와. 냄새 안 배죠? 네. 이 정도예요. 오. 강합니다. 네. 계란 넣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넣고 정말 잘 말았습니다. 김밥 말듯이 말아서 딱 요게 있어요. 제 손이 느껴져요. 이러고 속일 수 없잖아요. 어우 깜짝이야. 깨져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당연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 열었을 때요. 이게 그대로 충격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보시게 되면 계란 좀 오래. 계란이 이게 좀 오래됐나 봐요. 아 근데 가끔 쇼호스트 분들 좀 그러실 때 네, 있으니까 먹는 거 이제 맛있게 또 먹어야 되니까 네. 그 뜨끈뜨끈한 거 바로 끓여갖고 치즈를 쫙 늘어나죠. 근데 아우. 그 막 얼마 뜨겁겠어. 정말 뜨거워요. 정말 입천장 돼서 나오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콩 한 움큼 해서 드세요. 이게 여러분 짜면 이렇게 못 드시잖아요. 근데 콩을 이렇게 해서 와 완전 콩 그냥 그대로요. 뜨거워. 뜨거운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온몸이 다 풀리는 그 느낌. 신입 쇼호스트들 오면 또 음식 방송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조세호라는 신입 쇼호스트가 있고 뭐 유재석이라는 선배 쇼호스트랑 같이 들어가면 세호야, 재석이 먹는 거 한번 봐봐. 재석이는 한 번 먹거든. 근데 그 한 번에 끝낸다. 너 거기 가서 10번 먹는데 깨작깨작 소용없어. 배만 불러. 이러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재석이는 시청률 제일 높을 때 딱 한 입 먹어. 딱 한 입 먹는데 우와하게 먹는 거 정말 맛있게 딱 한 번으로 끝내는데 이제 신입 쇼호스트는 언제 이게 임팩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대본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대본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대부분은 각자 알아서 혼자 준비해요. 근데 쇼호스트는 뭐 공부도 하고 백화점 나가서 뭐 이런 거는 보통 요새 얼마 하나? 이것도 알아보셔야 되는 그죠. 시장 조사도 요거는- 좀 하시는구나. 그쵸. 이런 게 실제로 많이 나왔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싹 알아보고 뭐 온라인에서 누가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한 파악. 보통 그 쇼호스트 분들께서는 또 제품도 직접 다 사용을 해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 집에 샘플 방이 있어요. 진짜요? 예. 뭐 오랜 세월 동안 저희 집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 방은 판도라의 상대 아무도 열 수 없어요. 저만 거기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컨저링에도 그런 방 있잖아요. 맞아요. 창고 어디? 네, 창고. 쇼핑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해요. 뭐 싼 거 비싼 거 다 경험을 해보고 내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 어떤 포인트에서 이 물건을 사는지, 왜 다 저쪽으로 갔지? 뭐 그런 거는 경험해봐요. 뭐 예를 들어 한정판 운동화 목숨 걸잖아요. 요새. 난리 나죠. 막 그래서 막 저는 딱히 관심이 없지만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만약에 가면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이 분이구나. 그 맛에 신죠. 이 맛이구나. 그 맛에 신죠. 근데 그런 거를 사서 신어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소비자들의 요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내가 또 설득을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소비자가 봤을 때 제가 뭣도 모르고 하는 얘기랑 그렇지. 다 알고 하는 얘기가 티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맞아. 쟤는 다 알아. 진짜 말로 바삭해. 약간 그러면 거기서 기본 신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있죠. 네. 상품에 따라서 제 라이프 스타일을 맞췄던 것 같아요. 쇼호스트들은 되게 신체 부위 클로즈업이 많아요. 반지를 팔기 전날은 클로즈업이 됐는데 털이 막 이러면 너무 무서우니까 왁싱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데 살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고 쌀 같은 거를 사지를 않아요. 집에서는 밥을 안 먹은 지는 오래됐어요. 반찬 같은 거를 짜지 않게 해서 반찬만 먹어요. 너무 힘들죠.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굶는 게 더 힘들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한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 제가 20년 이상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면 이 일을 했을까. 하다 보니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있고 그게 자신의 존재감이 되고 누군가가 계속 나를 필요로 해줬어요. 지난 20년 동안. 쉬운 게 없어요. 혹시 네. 연봉을 좀 여쭤봐도 됩니까? 뭐 액수보다도 이게 그러니까 또 쓱 돌려서 이렇게 굉장히 좀 유명한 아주 슈퍼카 브랜드의 제일 싼 거. 그 정도가 제 연봉이더라고요. 그 스카우트 제의도 좀 많이 오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네, 종종 받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보다 낯을 좀 가려. 이렇게 익숙한 걸 되게 좋아해요. 익숙한 거. 저도 약간 그래요. 네, 그래서 보는 분들도 그냥 요즘은 좋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회사로 옮기거나 하면은 좀
톤이 달라져요. 채널마다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럴 수 있구나. 저는 한국에 너무 오래 있어서 너 딴 채널이 데 가지고 있는 나오면, 네. 네, 딴 데 나오면 좀 느낌이 되게 달라질 것 같아서 좀 나에게 1초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1초는 상품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절대의 찰나. 그 1초 사이에. 생방송의 상황들을 다 제가 받아들인 다음에 아 여기서 어떤 멘트를 하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동물적으로 아는 1초라고 그 찰나. 생각해요. 네. 네. 1초를 1시간처럼 쓸 수 있는 시간의 방이 있다면 전 정말 먹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싫어하는데 운동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안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에서 운동을 하겠습니다. 1초만 해도 막 1시간. 1시간 유산소 하루에 1초만 운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짱이죠. 이게 괜찮죠? 진짜. 예. 찰나가 영원처럼 느껴졌던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이제 뭐 각종 방송 사고 때 늘 그랬던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모든 사람한테 찰나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거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순간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근데 저희 아빠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투병을 좀 하시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막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막 괴로워하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진통제나 이런 거 이제 놔주시면서 너무 이제 암세포가 많이 퍼져서 이제 저희가 진통제를 놔드리는 것밖에 좀 해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제일 많은 그 진통제를 놔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 저희 아빠가 계속 저랑 이렇게 눈을 맞추다가 눈을 감다가 눈을 맞추다가 눈을 감다가 계속 그러시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빠가 계속 눈을 감으니까. 그래서 아빠 왜 이렇게 눈을 감아? 그랬어요. 제가 너무 아빠가 눈 감는 게 싫어가지고 저희 아빠가 정말 작은 목소리로 저한테 휴식 딱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휴식? 이렇게 제가 그거를 듣고 아빠 휴식이라고 지금 말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아빠를 봤는데 그 모니터 줄이 일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딱 저는 1초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선생님 하고 제가 불러서 달려오고 막 심폐소생을 하는 그 시간이 정말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지나가는데 분명히 아빠가 1초 전에 내 귀에다 대고 휴식이라고 했던 그 얘기가 방금 전에 들렸는데 1초 사이에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게 너무 거짓말 같고 영원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와 그때 어떻게 아빠는 나한테 마지막에 그 단어를 얘기하고 눈을 감았을까. 근데 아빠가 휴식이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제가 나중에 그걸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긴 했지만 정말 그런 순간 모든 사람한테 그 짧은 시간은 다 모두에게 영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휴식.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